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더워지는 날씨에 점점 여름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조금씩 뜨거운 태양과 무더운 습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라디오 금천 건강톡톡 생생톡톡 32와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 진행합니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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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여름 그것이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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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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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팥빙수 먹고 배탈 나고 눈물이 나도 모기들이 내 몸뚱이 쩍쩍 빨아도 여름 바다를 지키는 나는 갈매기. 와우 여름이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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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기다려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난 더위 먹은 갈매기 노래하는 갈매기 수박 한 잎에 어물고 바닷가로 뿅 30도 39도 불타는 광안리 어르신도 아이들도 춤추네.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끈적끈적끈적대는 사람들 속에 두근두근두근대는 핑크빛 사랑. 와우 여름이다.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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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이다. 노래 끝. 뻥이야. 네, 잠이 확 깨는 것 같은데요. 돌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할 피오나님, 쓰리아님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어떠신가요?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서 근데 이 노래 듣고 네. 이렇게 졸고 앉아 있다가 조금 근데 이 노래로도 깨지가 않는 더위예요. 오늘은 햇빛이 근데 너무 진짜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맞아요. 이 점심도 안 먹고 제가 여기 와서 컵라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더 졸린 거야. 네. 아, 맞아요. 너무 뜨겁습니다.
네, 이번 방송 주제가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병이잖아요. 네. 여름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름에는 회를 좋아하는데 네, 회를 떠나서 모든 음식 식중독? 그렇죠. 예, 그래요. 매년 또 식중독 관련 기사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게 왜 매년 되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식중독은 식품 섭취에 연관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의한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는 식품을 관리를 잘 못해서 걸리는 질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체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 많은 특히 아이들 급식 그치. 뭐 이럴 때도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식중독이 걸리면 우리 몸이 독소나 세균을 우리 몸에서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해 구토나 설사를 유발시켜서 배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설사와 복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독소를 빠르게 제거해내기 위한 방법이기는 한데 그런 과정 속에서 통증하고 탈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한대요. 예, 그 또 식중독 환자들은 그 장 점막이 손상되어 소화 흡수 기능이 약해져 설사가 악화될 수 있으니 그 물이나 포도당보다는 이온 음료 섭취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또한 설사가 먹고 난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 하고 식사는 부드럽고 기름기 없는 음식부터 섭취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식중독은 대부분 이틀 정도 지나면 좀 좋아진대요. 네. 근데 2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설사와 복통이 동반되면 병원에 꼭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 한다고 해요. 걸리신 적 있으세요, 혹시 식중독? 저는 식중독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복통이 오면서 화장실에 그러니까 설사 있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중독이까지는 아닌데 왜 설사하면 이 배가 배가 나 지난주에도 네. 뭐냐면 그 복통이라는 게 엄청 그렇죠. 나요. 네. 앉아 있는데 그냥 아, 더 이상 웃으면서 말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고통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말하기가 네. 쑥스럽다. 다 경험 있잖아요. 예, 있죠. 누구나. 네. 그런데 식중독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생선을 손질할 때는 아가미, 내장 등을 제거한 후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하게 씻고 끓여 먹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네.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육류나 어패류를 또 취급한 칼이나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색깔별로 또 구분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기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음식물을 꼭 익혀 먹고 그렇죠. 물을 끓여서 먹고 네. 나름식과 조리된 음식은 각각 다른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진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특히 여름철에는 그렇죠. 네네. 우리가 지금까지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아요. 평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쩌다 한번 소홀히 하다 보면 이런 질환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주부들의 몫이기도 하지만 네. 옆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들이 도와주면 좀 수월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질환 또는 질병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 드는 생각이 이 두 단어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대본 정리를 하다 보니까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져서 찾아와 보았더니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한 예. 건 싫은데. 그 결론은 두 단어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고 네. 전문직이 사용하고 좀 포괄적인 의미는 질환이고 일반인이 사용하고 좀 더 가벼운 것이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 질환은 생물학적, 네, 질병은 사회심리학적, 네. 병은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대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네. 질환이나 질병이나 같은 맥락인 거죠. 그- 같은 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사용하는 용어냐, 네. 우리 일반 주민이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냐 이거 네. 차이인 거죠. 그렇죠. 음.
그리고 질병명에 따라서 약간 그 분류가 또 가능하고 그렇죠. 그런 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쵸. 우리는 네. 일반인이니까. 네. 쉽게. 그렇죠. 다른 질병에 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저희 지금 녹음 사무실도 그런데 네. 더워지는 날씨에 에어컨 가동은 꼭 하죠. 그렇죠. 이게 어. 안 켤 수가 없어요.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또 네. 이로 인해 우리 집 없어요. 아, 그래서 정말 독특하십니다. 아직 준비 못했어. 네, 이로 인해 또 생길 수 있는 병이 있죠. 바로 네. 아까도 좀 그 피오나 쌤이 좀 근데 집에 없어도 피오나 쌤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이 지하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는 조금 더워요. 네. 근데 거기 있으면 추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그 네. 사무실에 이제 다 있으니까 냉방병이 오죠. 그렇죠. 그 에어컨 어. 가동 시 그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갑작스럽게 변해서 우리 몸이 적응하지 못한 병이 냉방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냉방병은 에어컨 네. 냉각수에서 발생하는 레지오넬라균이 에어컨 그러니까 이게 세균 이름이에요. 네. 레지오넬라균이 네.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공기 중에 퍼져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냉방병이 냉방병은 콧물,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여름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예,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서 춥거나 두통, 기침 증상이 있다가 실외에 나왔을 때 호전되는 경우에는 여름 감기가 아닌 냉방병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자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으며 식욕이 감퇴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증상도 냉방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에어컨은 세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더웠어요. 네. 근데 제가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네.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손떨림이 있으면서 가슴이 발랑발랑 뛰면서 막 머리도 아프면서 네. 버스 에어컨이 셌나?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뭐지? 네. 이거 순간 뭔가 일이 나겠다 그래갖고는 이제 네. 저희 제가 생협 조합원 생협 네. 매장 가서 네. 계산도 안 하고 벌컥벌컥 식혜부터 마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당 떨어지는 증상. 그래서 이거 나 뭐냐면 더위 먹었나? 네.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아침 점심을 다 안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말. 예, 우리가 뭔가 열중하고 그 식사를 걸으면 오잖아요. 그, 그게 예, 화. 그렇죠. 그거 같은데요? 그거 뭐요? 냉방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증상이 지금 냉방병하고 냉방병 근데 제가 식욕도 없었고 그날 밥을 안 먹었는데 밥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더위 진짜 아까 우리 첫 곡 들은 더위 것처럼 먹은 것 같아. 드시면 그러니까 약간 더위 먹었나 하면서 기운이 쭉 그러니까 갑자기 이거 뭐지? 내가 좀 내 몸이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왔다니까요. 네, 병원에 찾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속되면 진짜 병원을 가보셔야지.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죠. 야매는 안 된다는 말씀. 그렇죠. 그 냉방병 예방법도 혹시 있나요? 그렇죠.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예방을 하려면 평소에 네. 에어컨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이거 다 하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냉각수를 2회에서 4회를 그리고 교체해야 보통 돼요. 1회 정도 네. 하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저 대본 보고 알았어요. 저도 네.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에어컨 근데 그러니까. 가정용 에어컨 냉각수를 보통 어디서? 1년에 한 번 정도 네. 사실은 해야 하는 거라고 1년에 알고 한 있어. 번도 안 하고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설치할 때 기사가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2년간 해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고. 네. 그래요? 우린 지금 저희 이제 작년에 공사하면서 여름 에어컨 쓰던 거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에어컨 장만을 못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거는 좀 많이 아는 얘기인데 또 내부 외부 온도차를 5, 6도를 유지를 하고 에어컨을 1시간 가동했다면 30분 정도는 또 정지해야지 좋다고 합니다. 쉽지가 그래요? 않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다시 뜨거운 열기가 다 그- 올라. 이제 그러니까 켜놓는 게 덥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전력 소모에는 더 켜놓는 게 더 낫다고는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온도 차로 인한 우리 이런 몸을 병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래. 이렇게 옛날에 좋다고 에어컨 합니다. 없이도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옛날보다 더 더워졌잖아요. 왜냐하면 각 가정의 열기를 그쵸. 에어컨이 밖으로 모두 뿜어내고 그래서 있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라디오 교육 때 네. 전체가 에어컨을 딱 끄면 어떨까 어떻게 돼? 하는 응. 순간 그런 기온이 것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응. 우리 그 저기 전등 끄기 네, 그거 네. 하자 네. 지구촌. 네, 그렇죠. 한여름에 근데 전국이 한여름은 아닐 텐데 전 세계가 한여름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도 조금 그러니까요. 응. 전력 소비가 괜찮겠는데. 전력과 또 별다른 그 온도의 변화가 지구의 있을까? 온도를. 그런 거. 우리나라만 갖고 지구의 온도 변화. 하여튼 뭐전 세계가 네. 동참을 해야죠. 여튼 그 4시간마다 환기를 해주고 비타민 함량이 높은 과일 섭취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차가운 물은 피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셔주는 것도 도움이 된대요. 네. 저 이번에도 또 뭐 면역력을 높여주는 과일 섭취를 권장을 하는데요. 먹거리는 우리의 건강과 정말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과 먹거리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력이 높으면 그만큼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보건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표본 가구를 직접 방문해 조사 대상자와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해. 아이고. In the sun, I'll be sailing away. I'll be flying
내가 좋아 나에 대해 정말 알고 싶지 않나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담대라도 끊겠어요 Oh baby 밤바다에 반짝이는 하늘의 별빛 흔들리는 파도의 노랫소리 그대를 느끼고 싶어 Oh beautiful day 네,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였습니다. 또 여름철 질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사병, 네. 열사병. 네. 그렇죠. 일사병 또한 여름철에 걸리기 쉬운 질병 중 하나인데 온열 질환이라고도 하죠. 온열 질환은 요즘처럼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계절에 조심해야 할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아까 그게 온열 질환 아니었나? 온열질환. 네. 그럼 온열질환은 일사병과 열사병으로 나누고 두 질병은 또 비슷하고 네. 또 다른 질병 비슷한 듯 다른 질병?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응. 일사병은 뜨거운 공기와 햇볕 때문에 체온을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으로 근육통과 저혈압, 빈맥, 실신, 정신 이상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사병은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중요하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서늘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빠르게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나는 아까 이게 일사병인가요? 아, 네. 하여튼 열사병은 우리 몸이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체내의 염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질 때 나타나며 발열과 구토, 근육경련으로 증상을 나타난대요. 그러면 저는 아까 일사병. 일사병이네. 그렇죠. 일사병. 열사병은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기 아.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체온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찬물로 온몸을 적시거나 마사지를 하며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절대 물을 먹이지 말아야 한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지 몰랐어요. 네. 열사병과 일사병이. 그러니까요. 어. 또 그 체온 관리의 또 중요성을 또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무서운지. 그렇죠. 이렇게 무서운 질병인 온열질환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가능한 냉방이 잘 되는 시원한 곳에 있도록 하고요. 네. 실외 활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외 활동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햇볕을 피하고 가능한 더운 시간을 피해 외출을 하도록 합니다. 부득이 실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는 듯하고요. 또한 여름철 뜨거운 햇볕 아래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일광 화상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시골 농부님들 네. 보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가고 한낮에는 쉬시고 네. 또 초저녁에 좀 해가 그렇죠. 넘어가고 나면 아, 그 이후 참 현명하신 분들이네. 그래서 저 지금 응. 그 대본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네. 쌤들 제 얼굴이 네. 여기가 되게 빨갛게 익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주말에 네. 그 남부지방은 장마 온다고 했는데 사실 중부지방은 비가 그렇게 안 왔잖아요. 네. 그쵸. 근데 구름은 많이 끼긴 했어요. 제가 당일치기로 삼척을 갔다 아. 왔어요. 그래서 구름이 많이 꼈어요. 근데 이제 그 속에 수영복을 입고 갔죠. 그래서 우리 막내가 워낙 물을 좋아해서 그러면 1시간 동안 바다에서 놀자 해서 물도 되게 차가웠어요. 근데 네. 1시간 반 정도 놀았는데 해가 안 비쳤어요. 아. 중간중간에 딱 그날이 더 비치고. 무서운 네. 거예요. 네.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저희 그 라디오 금전에 포포즈 언니가 야 너 얼굴 왜 그러냐 이 껍데기가 벗겨져가지고 벌써? 그 일광화상.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지금 조금 티 안 나는 건 어저께 수분 크림을 듬뿍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네. 전 솔직히 허물이 벗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가도 항상 수영복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걸치고 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저는 물속에 잘하니까 물을 잠그는 동동거리는 정도. 아. 그러니까 항상 모자를 쓰고. 음. 근데 저희 애기 아빠는 그 선크림을 발라줘도
저기고 그렇다고 몸이 2도 받고 3도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왜 훌라락 벗고 그러니까 등짝이 다 벗겨지고 콧잔등이 다 벗겨지고 네. 저희가 그런 케이스. 여름에 흔히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수시간 사이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이 느껴지면 일광 화상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쵸. 제가 얼굴이 되게 많이 따가웠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증상이네요. 일광 증상을 입으면 즉시 10도 정도의 찬물에 화상 부위를 네. 담그거나 수건으로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대요. 아. 이게 일광 화상이래요. 일광 화상. 그러니까 나 화상인지 인지도 못했네. 그러니까 난 이 용어도 처음 일광 화상. 네. 그러니까요. 아마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다 일광 화상이라는 말 낯설걸요? 낯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면 물집이 생길 수 있는데 물집을 함부로 터뜨리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꼭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해수욕장 갔다 오시면 대부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벗겨지는 사례들이 그쵸,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심하면 물집 네. 생기고 터뜨리고 막 이랬잖아요. 아, 저희 가족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광 화상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부가 약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자외선 차단 제제를 덧바르고 저처럼 긴 긴 소매 소매. 입고 네. 모자 쓰고 근데- 다니시고 저기 뭐예요 쓰리언님 그 햇볕이 그늘진다고 해서 우리는 이 자외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꼭 그러니까 발라야 그거는 된다. 아는데 제가 고민되는 지점이 사실 그 우리 몸을 생각하면 선크림을 바르는 게 맞긴 한데 이 선크림 자체가 바다에 맞아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저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네. 계곡이나 바닷가를 가면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는 피부에 오는 그런 고통은 있긴 한데 이 고민이 되게 많이 되긴 하니까 산호들이 다 선크림 때문에 죽는다고 네, 그런 하니까. 말도. 네, 그래서 그리고 고민이 많이 돼요. 모자 쓰시고 네, 그 차라리 그러니까 모자 쓰고 모자 뭔가 긴팔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긴팔 입고 모자 쓴다고 사진 네. 보면 저는 항상 모자 들고 있어요. 모든 사진에.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여름에는 사람들이 워터파크나 수영장 등에도 그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그쵸, 많이 가죠. 많이 가는데 이곳에서 또 걸리기 쉬운 질환이 있어요. 결막염, 그렇죠. 유연성 결막염. 네. 아, 얘들 그 워터파크 예. 꼭 갔다 오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 있죠. 이거 엄마 눈이 왜 이래? 예. 아,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전염되어 생기는 질병으로 특히 여름철에 네. 많이 발생하는 눈병이죠. 그렇죠. 네.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면 증상으로는 눈이 충혈되고 눈곱이 자주 끼기도 하고 막 우리 예전에 막 눈병 그 아폴로 눈병 같은 네. 그래서 가급적 빨리 깨끗한 물로 손을 자주 씻고 그 수건이나 비누는 각자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눈이 좀 저기 하면 막 비비는데 그쵸.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네. 그렇죠. 아이씨. 근데 비비지 말아야 갑자기 한다네요. 내가 눈이 간지러운 것 같아 갑자기. 네, 전염성이 어떤 강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름에 네, 이게 걸리기 쉽죠. 네. 대표적으로 일본 내염 있죠. 그렇죠. 일본 내염을 감염시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는 8월에 가장 많이 늘어나며 감염되었을 경우 250명 중 1명꼴로 급성 뇌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제 8월인데. 네, 지금 7월이요. 7월. 그러니까 8월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행히도 또 일본 내염은 예방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그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접종하면 되는데 생백신은 그 생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 2회, 사백신은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까지 5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 받을 때 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사백신. 네. 저기서 말씀드리면 생후 12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요. 전국 보건소에서 지정 의료기관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예방 접종해 주니까 참고하시고 쓰리언 님은 네. 아직 맞을 아이가 있죠? 네네 저희 가서 맞추세요. 예, 네. 맞추겠습니다. 네, 성인용 백신도 따로 출시되어 있으니 어렸을 때 접종하지 않았다면 병원에 문의해서 꼭 접종하세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걸리지는 않지만 그 말라리아도 그쵸.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인천, 경기,
강원 북부 지역에서 휴전선 접정 지역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말라리아를 아. 조심해야 한대요. 네.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해외에서 뭔가들을 그치. 사갖고 네. 수입품들이 있잖아요. 아니 네. 헌혈할 때 이 네. 지역 갔냐고 이렇게 음. 하잖아요. 헌혈할 네. 때. 그러니까 난 음. 저는 우리나라가 왜 있나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그 물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감염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한 2주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초기에는 권태감과 발열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오함, 발열, 땀, 해열이 반복되면서 두통과 구역질,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 그리고 또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음. 가능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 시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 소매의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해 노출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저- 이게 백신이 없군요. 네,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말라리아. 이것도 좀 놀라운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웬만한 거 다 백신 그러니까 있는데 네. 예전에 연예인들이 보면 모 프로에서 이제 네. 해외 나가서 네.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말라리아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아, 그래요? 있어요.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텃밭 하잖아요. 네네. 텃밭에서 저 모기 6월 달에 엉덩이 한 방, 무릎 뒤에 한 방, 네. 그리고 팔뚝 한 방 물렸는데요. 팔뚝 지금까지 흔적이 있는데요. 네, 여기 아직도 네. 이 모기가 그러니까 텃밭에서 모기 산모기여서 그런지 네. 진모기하고는 또 달라요. 네. 그래갖고는 이따만하게 부었었어요. 빨갛게. 네. 얼마나 아픈지. 산모기가 독하죠. 네. 네.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이제 좀 다른 종류의 열대 네. 열대 네. 못 사는 지역에서 많이 있는 그런 모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저 얘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게 그 휴전선 접경 지역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한하고 가까워서 이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네. 이제 열대성 지방 그 저기 열 우리나라도 네. 점점점 그렇게 저기 돼가고 있는 되니까 거죠. 그쪽에서 자생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인천이나 막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 항구가 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뭐 이런 그런 거 것 영향도 때문에 있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해외 한여름에 해외 나가는 게 그다지 좋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지역은 될 수 있으면 피해서 가는 게 좀 좋겠죠. 근데 우리 딸내미 해외 나간다고 그랬는데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아, 네. 병에도 국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여름철 걸리기 쉬운 질병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그 새로운 것도 있고 뭐 생소한 것도 있긴 한데 이 아까 온열 질환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도 점점 여름이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온열 질환이 이제 점점 익숙한 단어로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열사병이든 일사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어르신들 네. 뉴스에도 여름에 종종 그렇죠.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의 아까 선크림 얘기도 얼핏 나왔지만 이 환경이 네. 받쳐주지 않으면 참 힘들겠구나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지구가 아프지 않아야 네, 되는.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만 중시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환경도 지금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보면 아파서 네. 약들을 많이 먹으면 내성이 생겨서 그쵸. 그렇죠. 듣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모든 모기나 곤충들도 그렇지 않나. 네. 그리고 지구 건강 관리를 해야 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일사병, 열사병도 그렇고 화상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일광화상 저는 참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건톡생톡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론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구가 아프면 안 되겠구나. 네. 일회용을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그 환경을 생각하고 좀 하는 이걸로 좀 모아지는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구 건강 관리 참 이 이름을 마음에 와닿는. 건강톡톡 아니고 뭐 지구톡톡 이래야 되나?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나리와 피오나의 얼마나 맛있게요. 오늘의 요리는 닭 국물 떡볶이입니다. 재료 준비를 해볼까요? 먼저 닭 한 마리. 반말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쵸. 네. 반마리. 볶음탕이 됩니다. 네. 떡볶이 떡. 파, 마늘, 양파,
감자, 깻잎,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매실청, 설탕, 후춧가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좀 재료가 많은 것 같은데 집에 다 있는 재료들이죠? 요즘에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닭은 깨끗이 씻은 후 파,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매실청, 설탕, 후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매운 걸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도 첨가하고요. 매워요. 버무려 놓은 닭과 양파를 그리고 굵게 썰어 놓은 감자를 넣고 물은 양념해 놓은 닭이 잠길 정도로 부어준 후 센 불에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준 후 물이 자작해질 때까지 끓여주세요. 국물이 자작해지면 떡과 어슷 썬 대파를 넣고 한 소끔 확 끓여줍니다. 국물 떡볶이니까 국물이 너무 쫄아들면 안 돼요. 먹기 직전에 썰어놓은 깻잎을 넣고 섞은 후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됩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더라고 해 먹었는데. 여름은 더워지는 날씨와 뜨거워지는 햇볕으로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져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시고 몸에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어 질병으로부터 본인의 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리 피오나 쓰리언 기술의 쓰리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금천과 금천구 건강생태계가 함께합니다. 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국민체조 함께해요.